화장품이 기획만 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판매도 해야 되고 똑같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물건을 팔려면 네이버에 노출을 시켜야 되잖아요. 압도적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네이버 블로그 작업을 하셔야 잘 팔리니까. 똑같아요, 베트남도. 베트남에서 물건 팔려면 구글에 작업하셔야 되고, 라자다 쇼피에 또 올려놓으셔야 되고, 라자다에 올리면 또 광고를 써서 잘 팔리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은 막연하게 한국 제품이 없는 줄 아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유통업자에 주면 잘 팔린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니까 비즈니스가 잘 안 돼요. 똑같아요, 한국하고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잘 파시려면 한국하고 하셨던 거를 똑같은 과정을 베트남에서 하셔야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하면 되거든요. 너무 급한 마음에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또 특히나 베트남에 많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즘에. 근데 옛날 한국 화장품이 제일 많이 팔았던 곳은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막 지금 뭐 너도 나도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베트남 사람도 모르고 베트남 시장도 모르고 그냥 오세요. 그냥 막연하게 인구 많고 젊은 사람이 20대가 60% 이상이니까 잘 팔리겠지.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 호치민인데 호치민이나 하노이 도시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지만 조금만 떨어져서 공단만 가봐도 화장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과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제품을 어디다 팔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공단에다 먼저 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시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걸 좋아할지를 먼저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항상 큰 유통업자만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B2B 비즈니스를 거의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제가 베트남 6년째 살고 있는데 많은 유통업자를 많이 만났었죠. 많이 만나고, 뭐, 내가 약국 유통도 한다. 내가 뭐, 스파샵을 뭐, 200개를 갖고 있다. 맨 처음엔 되게 막연하게 믿었는데, 그렇게 한 1, 2년을 질질 끌려다녀 보니까, 내가 준 물건들은 엄청 싸게 팔리고 있고, 그리고 브랜드 가치도 다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결국에는 또, 그런 친구들은 계속 싼 것만 찾고, 공급가를 싸게 주는 것들만 찾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물건도 못 팔고, 뭐 돈도 못 벌고 근데 역양이 막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 바꿔버렸어요. B2B는 OEM만 하자. 우리는 B2C를 해서 B2B로 올라가자. 그래서 저희는 물건이 들어오면 항상 말해요. 안 팔린다고. 안 팔리고 뭐 시장이 어떤지 뭐 이런 것 저한테 이제 뭐 대략적인 어떤 게 잘 팔린다 이런 건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 오시는 대표님들의 의지가 90%다. 아니 이거를 같이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물건만 주고 끝내요. 관심 없어 나는. 네가 베트남 시장 잘하니까 네가 잘 팔아줘.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사실은 여기에서 같이 아셔야 같이 공부를 하셔야 사실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전 여기에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맨 처음에 막연하게 좀 물건을 뭐 베트남 사람이 뭐 1000세트 사줬다, 2000세트 사줬다고 되게 좋아하시는데 결코 좋아해서는 안 돼요. 이 친구들이 어디에서 파는지를 보셔야 돼요. 대부분이 뭐 이커머스에서 판다, 어디서 판다고 하지만 정작 검색해보면 안 나와요. 다들 뭐 시장에서 파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사람 나름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뭐 10,000원에 줬다. 그럼 베트남 사람들은 1200원에 그냥 빨리 팔아버리고 끝내고 싶어 해요. 저희처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인식도 없을 뿐더러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본 베트남 유통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런 거에는 기준치가 없어요. 그냥 한국 사람들이 막연하게 달려오니까 그냥 싸게 받아서 싸게 팔고 그리고 연락 안 하면 되거든요. 베트남도 굉장히 쿨해요. 의외로 쿨해요. 한국 사람들은 이어지니까 막 또 신경도 쓰고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지 베트남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에 대해서 알고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이 너무 막연하게 들어오시니까 막연하게 망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베트남에 6년째 있지만
많이 실패를 해봤어요. 많이 실패해보고 많이 물건을 줘서 못 돌려받은 적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요. 6년 차 되니까. 근데 뭐 몇 번 해보고 와서 아 베트남 다 알아 이런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베트남에 정말 여기서 물건을 팔고 싶으시면 자주 와보시고 로컬도 많이 가보시고 일본에서 뭐 관광객 가는 음식만 계속 드시고 좋은 것만 먹으면 모르잖아요. 베트남 친구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 사람들이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 그리고 이제 보통 한국에 베트남 유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이 여기서 페이스북을 많이 하니까 페이스북을 많이 이용을 해요. 페이스북도 보면 물건 잘 파는 애를 찾겠다고 뭐 인플루언서들 막 연락해서 물건을 주지만 사실 그 친구들 별 관심 없어요. 아, 한국 사람 또 공짜로 주나 보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한국 사람들은 뭐 얘가 뭐 100만 팔로워고 뭐 이래서 막 이렇게 막 대단하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런 제안들이 하루에 몇십 개씩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조금 판단이 좀 빨라지겠죠? 베트남 사람.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작됐잖아요. 베트남 친구들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랑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는 과정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랑 교육을 받았던 시스템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그런 뇌구조와 저희의 뇌구조가 그냥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노가 없어요. 왜냐면 노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옛날 15년 전에 카피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얘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그만큼 뭐냐면 자기 주관을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우리 한국의 MZ세대들 봐요. 얼마나 굉장히 자기 성격도 강하고 난 오늘만 살 거야. 난 즐겁게 살 거야.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베트남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로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물건 주고 뭘 주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냥 뭐 유통업자 아니고 도매업자 아닌데 이게 좋은 친구들 있으면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와 쓰고 너무 좋으면 언니 이거 너무 좋아요. 근데 뭐 이거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줘야지 저는 그 리뷰를 듣고 싶은데 그냥 다 좋다고 해요. 왜냐면 노라고 하면 물건을 안 줄까 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실질적인 리뷰가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베트남 사람의 문제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자꾸 우리는 그 사람이 안다고 생각하고 물건을 주는 거예요.